오늘 주제는 푸조 208, 2008 같은 세그먼트의 경쟁차들 볼트랑 르노의 조에 세팅이 바뀌었네요? 쇼파를 했던 이유가 편하게 앉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자세를 편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고 나는 그 라이브 보는데 마우스를 턱으로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뭐 바꾸면 안 돼. 뭐 바꾸면은 이게 한 번씩 문제가 터져. 아, 지금 CAP님께서 쇼카 형들 왜 요새 리뷰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리뷰 좀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귀찮은 거지. 근데 조만간 리뷰 하나 올라올 거예요. 카니발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푸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208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사자잖아요, 사자. 요게 사자 송곳니래요. 그다음에 요거는 솔직히 나는 그 눈알인 줄 알았어요, 사자 눈. 근데 하차리 말로는 발톱으로 핥힌 자국이래네. 그렇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뒷모습도 이거 앞발 뒷발인가? 근데 차는 이쁘장하게 생겼네요. 대충 정리를 좀 해왔어요. 이렇게 경쟁 차정하고 어쨌든 지금 요 4,100짜리가 국고 보조금이 여기 653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성남 기준으로 다 해보니까 1,000원 2,300이 보조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2,800. 800, 900 뭐 고선. 코나는 계산했더니 3,000 얼마가 나와갖고 이제 코나보다 싼 거야 진짜. 그리고 책정 가격 자체가 코나가 제일 비싸. 근데 여기 이제 복병이 하나 있지, 조에. 조에는 한번 보시면은 이게 조금 너무 장난감 같다. 푸조도 그렇고 조에도 그렇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 느낌은 굉장히 좀 뭔가 잘 달리는 차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클리오 그 RS가 딱 전 생각나고. 얘도 달리는 차처럼 생겼어요, 지금. 요게 클리오 RS거든요. 굉장히 펑카로 유명한데 아까 조회가 얘랑 비슷하네요. 조금 더 짧은데 좀 더 공격적인 모습? 그렇지, 요 애가 조에 닮았고 그 애가 이요에 닮았고. 오늘 메인은 푸조 2208이니까 프랑스 차 타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프랑스 차가 여기를 앞모습을 요렇게 깠거든요. 앞유리를 굉장히 많이 눕히고 특히 시트로잉이 심했지. 실질적으로 이 앞시야가 진짜로 안 보였었어. 이게 끝단이 안 보이고 앞유리가 좀 굉장히 좁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걸로 바뀌면서 여기를 이렇게 탁 꺾어놨더라고. 근데 요 느낌이 요 208에서는 크게 안 다가오는데 2008에서는 되게 멋있었어. 선조들께서 불란서 기계는 안 쓰는 거라고 하는데 얘는 불란선 프랑스도 아니고 불란선. 소비에트 나오겠네요. 소비에트. 근데 확실히 이 208이라는 거는 기존 푸조차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푸조차 라인업인데 요게 이제 508 같고 요게 208입니다. 요게 요번에 나온 2008이죠. 이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요. 옛날 푸조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도. 너도 저기 불란서 세대야. 아, 지금 박호근님께서 볼트 EV랑 비교하고 있는데 둘 중 어떤 차량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스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참 요거 볼트 EV 얘기 나왔으니까 먼저 요 얘기 한번 드릴게요. 볼트는 VOLT 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BOLT 볼트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먼저 나온 거는 VOLT예요. 얘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 수입하면서 약간 좀 실갱이가 있었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발전기관이 달려있어요. 엔진. 그 엔진이 이제 구동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충전을 시켜주는 거지.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인데 약간 반대되는 개념. 구동은 순수하게 전기로 지금 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요? 그럼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치, 발전기라고 봐야지, 엔진이.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친환경차가 되네 안 되네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볼트 EV 뭐 딱 생각나는 게 스파크죠, 스파크. 근데 실물을 보시면은 스파크보다는 조금 더 커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좀 다른가요? 생긴 게? 이게 왜 트레일블레이저랑 닮았지? 근데 이게 볼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이 많이 넉넉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요 차주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실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요 출시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조회는 아마 출시가는 안 나왔는데 아마 얘보단 싸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볼트 EV 지금 말씀하신 그거고 이게 이제 원래 인증은 2017년인가 8년, 9년인가 그 무렵에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워트레인이 바뀌면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인증 정보가 없어요. 일단은 시판 가격은 코나 EV가 제일 비싸고 전비라 그러죠. 연비. 볼트하고 코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힘도 지금 현재 볼트 EV가 제일 좋고요. 150kg. 특이한 게 다 뒷 서스펜션이 토션빔인데 코나만 멀티링크로 돼 있고 르노는 저희가 지금 조회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 208은 지금 반자율 주행 센터링이 들어왔더라고요. 편의
순위상도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좀 이따 이제 실내 보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조회 크기. 자, 여기 이제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의외로 이 208이 전장이 작아요. 4000. 조회하고 또 보다도 작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커 보였는데 휠베이스도 작고, 그러니까 조회보다 오히려 푸조가 작은 차란 얘기죠. 근데 외관 모양으로 봤을 때는 조회가 훨씬 작아 보였는데 볼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굉장히 커요. 전고도 제일 코나보다도 높죠. 볼트는 거의 코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 면에서 실용적인 거는 볼트 EV나 코나 EV가 좀 괜찮네요, 상대적으로. 다른 푸조나 조회보다는. 그 대신 가격도 이제 제일 아무래도 좀 비싸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가 지금 414km를 그러니까 이 주행거리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전비나 이런 것보다도 총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회도 385km 정도 가는데 푸조 E208 같은 경우에는 244가 뭐야? 네, 이게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완전 진짜 출퇴근만 딱 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분당에서 만약에 우리가 강남역 정도로 치면,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막힐 때도 오히려 연비가 좋아지잖아요. 막힐 때는 안 쓰니까. 근데 강남역까지 치면은 뭐 한 1, 20km 잡고 200km면 열을 탄다는 얘긴데? 지금 블랙파파님께서는 제주도에서 볼트 렌트를 하셨었나 봐요. 1박 2일 제주도에서 충전 2번 했다고 하시네요. 아마 그 E208 푸조로 가셨으면 한 4번 이상은 하셨을 그렇지. 저는 볼트 EV를 실내 공간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었냐면은 뒷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일단 여기 높아, 머리 공간이. 그래서 넓게 느껴졌었고, 제일 중요한 과연 실제로 얼마를 살 수 있나. 그리고 요게 이제 보조금이 의외로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조금 체계는 두 가지예요.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대부분 이제 매해 공시를 하죠. 몇 대까지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차가 수입이 될 경우에 국고보조금이 딱 정해져요. 조회도 픽스가 됐더라고요. 근데 2019년 작년까지만 해도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보조금들이 많이 정해져 갖고, 그 상한선이 작년에는 900이었대요. 근데 올해는 820으로 상한선이 여기 내려가고, 보조금이 연비가 높으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높으면은 또 많이 나오고, 코나 같은 경우 820인데 406km, 연비 5.8, 그리고 얘는 연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데 820 상한선을 받았잖아요. 이 주행거리가 좀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뭐 산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2208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비가 안 좋고 주행거리도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작년에 이게 출시가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안 나오는 조회는 이게 많거든요, 지금. 그치, 키로도 있고 연비도 한 4.89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표로만 봤을 때는 박호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볼트가 압도적이라고 하시네요. 저공해차에서 공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조회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상원 309km, 저원 236km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60km가 빠졌으면 20%가 빠진다는 얘기잖아. 모델 S. 모델 이것도 뭐- S도 90km 정도 빠지네요. 여기 보시면 어딨냐? 208. 상온 좋은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의외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8 타이어, 미쉐린 PS4로 민첩성, 핸들링 좋을 것 같고 접지 좋고. 생긴 거로 봤을 때는 진짜 뭐 R 버전이나 R라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진짜 빠르게 좀 달릴 것 같은데, 실제로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 빠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기자기하게. 아까 말씀드린 사자 뻐드렁니가 아니라 뭐 송곳니, 굉장히 좀 날카롭게 보여요. 그리고 사진으로 봐서 굉장히 단단하고, 이 DRL 부분 같은 경우는 면발광이 너무, 물론 이제 홍보 사진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테슬라 느낌이 나요. 면발광 이 느낌이. 그리고 여기도 핀들을 싹 넣어서 되게 이쁘게 해놨고, 기존에 프랑스 차에서 봤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다부진 느낌이 살짝 많이 나요. 시로코. 시로코. 그러네요. 위를 조금 누르면은 약간 시로코 느낌도 나고, 뒷모습은 푸조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면서도 다부져 보여.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파놨어. 그러네요. 진짜 확실히 그 굴곡이 있으니까 뭔가 우락부락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뒷좌석은 좀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깔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밸런스가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모델 3는 너무 후륜 기반 저거만 봤나 봐. 왜요? 앞에가 대부분 프렁크라 그래서 비어 있는 것만 보다가 그리고 하다못해 내연기관차처럼 엔진룸을 열면은 이렇게 있어. 이거 전기차라며 그런 느낌? 자, 뭐 외양 모습은 대충 이렇습니다. 한 가지는 특이한 게, 저는 이 엠블럼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육각형으로 네. 탁탁탁탁. 그러니까 이 엠블럼을 보면은 이 차를 어떻게 이미징을 하고 싶었다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좀 이렇게 각진 느낌?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그 프랑스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헥터님께서 느끼셨던 그 외향적에서 각진 느낌이
느낌이 아마 실내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 근래 본 프랑스 차 중에서 가장 이쁜 것 같아. 제가 근래에 봤던 차 중에서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지금 두 가지 버전이 들어오거든요. 알리르. 그리고 GT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두 가지 버전이거든요. 요게 아마 뭐 국내로 치면 알리르 그리고 요게 아마 이제 위급이겠죠. 이것까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앰비언트가 세련된 인테리어를 보여주죠. 굉장히 친환경적인 느낌이야. 요 프랑스 쪽도 그러고 옛날 i3에서 제가 경험했었는데 요 시트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좀 다르죠. 옛날 i3를 제가 딱 탔는데 전부 다 리사이클 되는 재료라 그러더라고요. 타이어 빼고 그랬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제 휴지에 앉아 있는 느낌. 이것도 약간 이 부직포 느낌이 살짝 좀 난다. 이것도 약간 이제 친환경이겠죠 아무래도. 소재는 친환경이지만 모양은 그렇죠. 사이드 볼스터를 이게 옛날 같으면은 RS차나 GTI 뭐 이런 차들에 들어가던 그 사이드 볼스터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허벅지 쪽 조이는 것도 그렇고. 저건 뭐야? 어떤 거? 그 엉덩이 닿는 부분에 아 이게 앞좌석에 아이소픽스 앞자리에도 애기가 탈 수 있으니까요. 태우지 말라 추센 때. 근데 웃기는 거는 친환경이라면서 이 카본 느낌 이건 이제 고성능 느낌과 뭔가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진짜 카본을 넣진 않았겠지. 그리고 요 대시보드 쪽 요 부분도 그 약간 친환경에 동네 마실 다니는 거랑 뭐 장 보러 다니는 엄마와 아이 타겟팅을 한 차가 아닐까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실내 보시면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전자식 기어봉이나 뭐 10.25인치 계기판도 굉장히 예쁘고 특히나 이 콕핏이라고 하죠. 아이콕핏이라고 하나요? 이 푸조가 그거를 사용해서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고 뭐 전투기 조종석처럼 이렇게 비상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뻐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항상 이게 문제야. 이 전동 시트가 너무 인색해요. 전동 시트. 이게 508 같은 경우에도 윗급 라인, 뭐 GT 라인 가도 이게 전동 시트를 조수석에는 안 넣어줘요. 조수석 전동 시트 왜 이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어 난. 너는 운전석은 없어도 조수석은 있으면 좋지. 저는 조수석 먼저 타봐요. 왜냐면 조수석에 여자친구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막상 기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애가 나오면은 여기를 좀 보게 되죠. 왜 이렇게 누웠지? 아까 그 배터리 부분이 밑에 부분에 깔리다 보니까 이 높이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천장이 낮아가지고 얘를 좀 많이 눕힌 거 아니야? 그럴 수도 머리 있지. 닿을까봐. 그리고 이 다리가 이렇게 너무 뜨면은 불편하지. 앞좌석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하다. 여기 이게 USB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럼 USB를 총 4개 넣어준 거네? 여기 2개 있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하나 둘 있거든요. 전기차니까 근데 USB를 많이 넣어주면 진짜 전기를 사용하는 느낌이 나겠다. 단순히. 전기형 후기형? 그렇지. 근데 아까 그 장 보러 가시는데 여기 폴딩을 하게 되면 이게 작은 차라는 게 있지만 일단은 이 공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느껴져요. 배터리 어느 사 거 쓰는지는 그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볼트는 이번에 LG 걸 쓴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폴딩도 이렇게 6대4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실용적이죠. 이 정도만 해도. 그쵸. 거기에 플러스 약간 펀카 느낌도 좀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짧은 재미지. 재미를 주면 주행 가는 거리가 230이었잖아. 자, 일단 실내는 이게 가장 4개 차종 중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코나보다도 좀 뛰어나 보이고요. 이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기어봉. 이건 진짜 예쁘다. 이 B는 뭐지? 부스트 모드인가? 그러게요. 약간 너도 기어봉이 되게 예쁘다. 프랑스가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에코? 차지 오늘 해상전형일 거고 파워 모드가 있네요. 지금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속도지겠잖아요. 3D인가? 여기 3D인가 본데요? 여기 그쵸? 약간 3D 느낌이 나긴 난다. 자, 일단은 그렇고요. 요거 저는 요런 게 참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프랑스 차들은. 핸드폰을 요렇게 놓을 수 있고요. 수입차들은 내비가 항상 문제잖아. 요거 센스다. 너무 인상적이지 않냐? 공간 활용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크게 뭔가 하지 않아도 뭔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딱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다못해 충전이 바로 여기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크기로 봐서는 한 8인치 탭 정도까지는 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전형적인 비행기 그 버튼 같은 요거 보니까 별 건 없어요. 여기 뭐가 또 버튼이 요 버튼인가? 네, 버튼일 것 같아요. 이것도 버튼이야? 전화랑 뭐 이런 거. 그럼 실질적으로 물리적 버튼은 이게 다거든요. 이게 좁은 공간을 버튼을 저런 식으로 배열을 하니까 잘 활용한 것 같고 저기 이게 뭔가요? 그 열선. 열선 버튼이 여기 있네요. 공간을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여기를 네. 평평하게 한 다음에 버튼을 이렇게 배치를 했겠지. 아니면 여기다 넣든지. 근데 꼭 송풍구 옆에 넣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나 고집을 피면은 얘도 고집을 피는 거야. 송풍량이 적으니까
좀 키워야 될 것 같아. 너 좀 빠져라. 열선 버튼은 딴 데 가도 되잖아. 그랬더니 얘가 좀 존심이 상한 거지. 왜 조심히 상해? 어쨌든 요런 부분 독특합니다. 누르기는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조수석은 그런데 운전석은 이게 꺾여 있잖아. 이렇게 눌러야 돼 이렇게. 레바도 좀 건드릴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걸리잖아요 이거 지금. 아 그러네요. 그 옛날 우리가 르노 QM6를 타면서 느꼈는데 야, 이 등치에 비해서 버튼들이 왜 이렇게 조그마냐, 손톱만 하냐 이랬는데 요것도 이렇게 커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특징적으로 이 푸조 508도 그랬지만 저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 저게 계기판 밑에 좀 가 있으면서 저거 한번 진짜 한번 꼭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기분이 들지. 보통 요 사이에 계기판을 안 쳐야지 운전할 때 여기 좀 이렇게 딱 요 각도가 잡히는데 이건 약간 트럭 같은 느낌. 보통 핸들을 돌릴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트럭은 이제 이런 느낌이 나죠. 그때 시야를 봤을 때는 이 208 같은 경우에는 이쪽 좀 불룩하게 올라와가지고 시야를 조금 가린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었는데 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A필러 쪽 보면은 공간도 있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나 이 208이랑 비슷하게 물론 여기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 트렁크 공간이야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러면은 마지막 한번 볼까요? 조회 요거는 거의 지금 XM3 느낌도 굉장히 좀 강하고 쉐보레 실내 인테리어는 중고차보다 못한 듯해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딱 박힌 거예요 지금. 나쁘진 않은데 보는 순간 쉐보레. 그러니까 쉐보레하고 이스캉에 나오면은 네. 벌써 뭔가 옛날 틱 막 그러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구닥다리는 아니거든. 요게 지금 조회 차량이거든요. 등받이 부분이 너무 낮아 보인다 여기에 비해서. 근데 에드플랜님께서 보셨을 때는 조회는 살만해 보이는 차같이 보인다고 하시는 오히려요? 예. 왜냐면은 주행거리도 이 208보다 조금 더 높고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다면은 메리트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와 근데 밖에서 보았던 그 라운드가 안에서도 보이네. 와 이거는 뭐 아치인데 거의? 이 차가 전형적인 프랑스 차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충전은 요 앞코로 하는 게 제일 실용적일 것 같아요. 보통 충전기가 옆에 있진 않잖아. 그렇지 앞에 보통 이렇게 설치들을 많이 하니까 특히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량을 샀을 경우에는 무조건 전면 주차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네. 커요, 되게 생각보다. 크네. 이게 생긴 게 이래서 그러지 실제로는 거의 CUV급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가장 이뻐요. 요거 특히 이제 그릴 부분 보시면은 되게 이쁘게 모양 냈네. 참 그리고 아까 208도 그러고 요 사자 로고에 파란색을 이렇게 좀 넣었더라고요. 전기차니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더 모양을 내서 요거 되게 센스다. 그리고 아까 옆라인 제가 말씀드렸는데 떨어진 느낌이 여기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요것 때문에 더 균형이 맞고 이뻐 보여요. 니네가 봐도 이게 낫지 않니? 좀 실용적이고 저는 만약에 두 개 있으면 당연히 이거 사죠. 진짜 확실히 크고 그런 거니까. 난 코나. 얘는 참 그리고 썬루프가 있더라. 썬루프 있는 거 사야 돼, 무조건. 충전요금 네. 예전에는 한 10만 킬로 정도 타면은 내연기관하고 가격 차이가 상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기차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경제적인 거래요. 근데 환경보호가 18%나 되네. 보시면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올랐냐면은 지난 7월부터 특례 할인율을 단계적 축소, 기본 요금 할인도 100%에서 50%로 여차저차해서 급속 충전 기준 킬로와트당 255.7원이라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전은 한 100원대였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이제 우리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아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금이 달라요. 심야는 더 싸고. 어차피 이게 오른다고 해도 싸요, 많이. 지금은 그러니까 보통 한 3,400km 기준으로 한 2만 원 정도 나온다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기름 넣고 휘발유 넣고 하는 것보다 싼데 환경 보호까지 된다는 그런 걸로 타는 거지. 무조건 옛날처럼 경제적인 혜택이 크게 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한 500원대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500원대까지 오르게 되면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으면 경유랑 1.5배?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당 100원인 일반 전기에서 우리가 에어컨을 틀었잖아. 뭐 100만 원이 나왔다. 킬로와트당 500원이면 5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완전히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혜택을 안 주면 전기차를 탈 이유가 크게 없거든, 사실. 노예되네, 노예. 왜요? 전기 노예. 에어컨 틀어야 되고 차도 해야 되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차를 생산해 갖고는 적자인데 지금 탄소 배출권이라 그래서 요건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겠다. 탄소 배출권은 뭐냐면은 네가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면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나무라든지 이산화탄소 기존에 배출하던 거에서 그만큼을 줄인 만약 1000이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1000이라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니네가 탄소 배출권을
있어야 된다. 없으면 니네는 과징금이다. 거의 징벌적으로 유럽에서 시작한 건데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장을 가동하면서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업체가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그거를 사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우리 시장이 있고 거래 시장이 있고 또 등락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살 때는 오르고. 근데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아시고 요걸 보시면은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거의 탄소 배출권을 무한대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테슬라는 실질적으로 차를 팔아갖고는 적자입니다. 헐.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면요 지금 3억 달러입니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정도가 아직까지도 차로는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적자 보면서 차를 팔아도 이걸로 이득을 보는 구조. 와, 지금 이게 좀 저도 좀 되게 좀 센세이션한데 테슬라 주가가 좀 미쳤다 그러잖아요. 네. 테슬라의 재발견. 야, 이런 수익 구조가 있구나. 지금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 이것 때문에 공장 못 돌리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와, 진짜 다른 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려면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차도 그냥 탄소 배출권 안 사고 팔고. 아마 내년쯤부터도 현대도 현대가 이렇게 전기차에다가 그렇게 굉장히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